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RTX의 12월 14일 기출 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모아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실수가 없는지 정답을 확인해 보시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수풀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시험 전 예상 문제와 90% 이상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예상 영상의 문제만 잘 연습하셨어도 충분히 A등급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연습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7번 조건부 서식부터 풀어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누적 참여율이 14,00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입니다. 누적 참여 인원 6이죠. H열이 기준이네요. 자,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자,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의 첫 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F4를 콕콕 눌러주시고 이상 14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서재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매출액이 2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네요. 매출액은 여기 G열이 기준이죠. 자, 그러면 범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매출액의 첫 칸 선택하시고요. F4 콕콕 눌러주시고 이상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재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험 가겠습니다. 시험은 이번에 총급여네요. 여기 총급여가 되시는 거고 800 이상인 행 전체가 파란 굵게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총급여의 첫 칸 F4 콕콕 눌러주시고 이상이죠. 네, 그 다음에 8000 그 다음에 서재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풀어볼게요. 근무지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관리코드에 대한 근무지. 관리코드에 대한 근무지죠. 관리코드에 대한 근무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을 값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범위, 참조 범위는 관리 코드에서 근무지, 관리 코드에서 근무지. 자, 그럼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입니다. 네 번째 열 해주시고 정확한 거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요거에 대한 근무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B형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코드에 대한 사원수네요. 관리 코드에 대한 사원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최근으로 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은 관리 코드, 참조 범위는 관리 코드부터 사원수까지. 자, 그럼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입니다. 7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A형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체험 유형의 학습 대상자죠. 체험 유형의 학습 대상자. 체험 유형의 학습 대상자.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체험 유형 하시면 되고 참조 범위는 체험 유형부터 학습 대상자.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세 번째입니다. 3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값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풀이 과정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각 함수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최대 누적 참여 인원입니다. 여기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시는데 주어진 함수는 라지 함수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모두로 하시고요. L자 누르셔서 라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지 함수는 첫 번째 범위 잡으셔야죠. 범위 잡으시고 요 K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1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
확인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바로 B형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여기 4번에 보시면 최대 매출액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맥스 함수. 자, 이 중에서 맥스 함수로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죠.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맥스 함수 간단하죠? 매출액을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C형 문제 가겠습니다. C형은 최대값을 구하는 게 여기죠. 자, 최대 총급여입니다. 요 총급여 중에서 큰 값을 구하시는 거고, 맥스 함수네요.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총급여를 쭉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회계 업무 파견 건수입니다. 정의된 일은 업무 구분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결과값 뒤에 건자 붙이시는 거고요. 카운트 이프랑 연산자네요. 자, 요거는 요 중에서 이름 정의는 돼 있고요. 이 중에서 회계가 몇 개가 있냐, 그걸 찾으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이프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이프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뭐죠? 회계죠. 네, 그러니까 조건은 회계. 확인 누르시면 개수가 나오고요.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건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보시면 5번입니다. 건축 설계 사원수 합계. 정의된 이런 사원수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 썸이프죠. 즉, 요 중에서 건축 설계에 해당되는 사원수만 더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썸이프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썸이프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건축 설계죠. 네, 건축 설계니까 건축 설계. 그 다음 합계 범위는 사원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끝나신 겁니다. 자, 바로 A형 가겠습니다. 자, A형은 4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U와 대상자 누적 참여인원 합계입니다. 대상자를 이용하시는 거고, 썸이프. 즉, 이 중에서 U와에 해당되는 누적 참여 인원수를 더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방금 하셨던 S 누르셔서 썸이프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U와죠. U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뭐죠?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성인 대상자 체험학생 개수입니다.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결과값 뒤에 개자 붙이시는 겁니다. 디카운트의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뜻은 이 중에서 성인이 몇 개가 있냐 그걸 구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카운트의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범위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범위 중에서 여기 성인이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1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학습 대상자 성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3개가 있다. 뒤에 개자 붙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개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서비스업 매출의 평균입니다. 서비스업의 매출의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 에버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이 중에서 그 다음 매출액이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세 번째입니다. 필드는 3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주력 업종 서비스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뭔가 평균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D 에버리지를 잘라서 함수 다시 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자릿수 하셔야 되니까 여기 예시를 보시면 0이 몇 개죠? 3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C형 보시면 이번에 3번입니다. 교육 업무 총구매 평균입니다. 내림에서 만원 단위까지 하시는 거고 조건 입력 데이터 D 에버리지랑 라운드 다운이네요. 저희가 방금 하신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업무의 총 구협액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업무 구분부터 총 급여까지.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필드는 6 하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업무 구분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나왔고요. 디에버리지를 잘라서 함수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이죠. R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밑에 칸 찍으시고 예시를 보시면 0이 4개네요.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성별입니다.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주어진 함수 추주랑 라이트입니다. 1이면 2이면 이렇게 나오면 추주함수죠. 즉, 이 뜻은 이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이용해서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로 첫 번째 텍스트는 관리 코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한 글자니까 1 쓰셔서 오른쪽에 한 글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X 누르셔도 되고요.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자리는 남성이죠. 그 다음에 2자리는 여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류 1의 남성, 밸류 2의 여성,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B형에서는 추주 문제가 없어서 A형 가겠습니다. 자, A형 보시면 2번이죠. 학습 장소입니다.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실험실, 2이면 강당, 3이면 강의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추주랑 미드. 코드가 여기 있죠. 여기에 두 번째 글자를 따서 1, 2, 3에 따라서 실험실, 강당, 강의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자, 미드 함수 첫 번째 텍스트는 코드,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 있는 한 글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드를 잘라서 저희가 방금 했던 추주 함수에 가신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자리는 뭐죠? 실험실, 2자리는 강당, 3자리는 강의실 이렇게 실험실, 강당, 강의실, 실험실, 강당, 강의실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고 서식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누적 참여 인원의 내림차수 순위를 구하시고 1에서 3까지 표시하시고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if랑 랭크 if 함수.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누적 참여 인원에 대한 먼저 순위를 구하셔야겠죠. 함수 가셔서요. R자 누르셔서 랭크 if 함수. 랭크 if 함수는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는 수,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참조 범위는 범위를 잡아주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오더는 0이나 생략하셔서 내림차수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랭크 if를 잘라서 그 다음에 저 if 가셔야겠죠.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1에서 3까지니까 3 이하이면 자기 랭크 등수를 다시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한다. 이렇게 큰 탑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상 문제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점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문제입니다. 내려주시고 서식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바로 B형 가겠습니다. 자, B형도 1번에 보시면 매출액에 대해 순위를 구하시고 1에서 3까지 구하시고 공백 똑같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최근으로 가신 다음에 랭크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요 매출액이 이 중에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 그 다음에 0이나 생략하셔서 내림차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랭크 if를 자르세요. 함수 가셔서 if 함수에 똑같이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이 랭크가 3보다 작으면 자기 순위를 나타나게 해주고 그 외에는 공백을 해라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주시고 서식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2번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C형 가겠습니다. C형도 문제가 똑같습니다. 총 급여에 대한 내림차수 순위를 구하시고 1에서 3까지 표시하시고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랭크 if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총급여 선택하시고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0이나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랭크 이큐를 잘라서요. 입력하셔서 컨트롤 V 하시고요. 이 랭크가 3보다 작으면 또 컨트롤 V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고 서시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업력입니다. 2024년에서 빼기 설립일의 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설립일이 있죠? 여기 연도를 2024년에서 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연자 붙이시고 이어 함수입니다. 꺼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모두로 하시고요. Y 누르셔서 이어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함수는 간단하게 날짜 선택하시면 이 중에서 연도만 빠지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어 앞에 꺼서 놓으시고 2024 빼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큰 따옴표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꺼서 놓으시고요. 내려주시고 서시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예상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 없으셨나요? 함수 한 문제당 20점 미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고 다양한 문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